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죠.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요. 능력이 있으면 올라갈 수 있고, 버티면 결국 보상받는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영화 기생충은 이 믿음을 잔인하게 뒤집습니다. 이 영화엔 게으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멍청하지도 않고, 모두 빠르고 실행력 있고 상황 판단도 뛰어납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기택의 가족은 능력이 있었는데 왜 이들은 지하를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오늘은 이 영화를 통해 왜 가난은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지 그 구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영화는 반지하에서 시작합니다. 아, 망했다 이거. 공짜 와이파이 못 쓴다 이제. 기우가 와이파이를 잡기 위해 휴대폰을 들고 집을 돌아다니다가 변기 위로 올라가는 장면. 이 장면은 단순히 이들이 얼마나 가난한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리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기택 가족은 그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피자 박스를 접고 할인을 찾아다니고 와이파이 신호 하나에도 민감합니다. 이들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노력합니다. 기우를 한번 봐보죠. 명문대에 다니는 친구 대신 과외 자리를 제안받습니다. 영어 실력은 충분합니다. 면접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고 학생의 심리를 읽어내고 부모의 요구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기우는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기우가 필요한 했던 건 실력이 아니라 졸업장 한 장입니다. 능력은 있지만 능력을 입증할 증명서가 없었던 거죠. 기정은 더 극적으로 연출됩니다. 위조 졸업장을 만들고 아예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해내고 다송이의 심리를 정확히 분석해 컨트롤하고 실제 상담사보다 더욱 전문적인 상담사를 연기합니다. 즉흥적으로 모든 설정을 만들고 가족 전체의 취업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실행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전략적인 기획 능력입니다. 만약 기정이 좋은 환경에서, 아니 좋지 않아도 평범한 가정에서라도 자랐었다면 꽤나 탄탄대로로 성공했을 것 같지 않나요? 기택과 어머니인 충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사장의 운전 테스트를 통과하는 훌륭한 운전 실력, 상사와의 적절한 거리 유지, 상사의 기분을 읽는 눈치까지 보여줍니다. 엄마 충숙은 집안일과 요리에 능숙하고 순간 상황 대처도 빠릅니다. 이 가족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다들 되게 유능한데요. 근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써볼 자리가 없다면 그 능력은 과연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회에서 정의하는 능력은 증명된 것만 인정합니다. 졸업장, 경력, 네트워크, 학연과 지연 추천. 기택 가족에게 부족했던 건 능력이 아니라 접근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식 루트가 아니라 우회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조, 연기, 설계. 이건 도덕적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입구의 문제입니다. 입구가 막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벽을 타고 들어간 겁니다. 기생충 속의 가난은 노력 부족의 결과가 아닙니다. 기회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 즉 기회 접근권의 부재를 보여줍니다. 기택 가족의 능력은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그 능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없었을 뿐이죠. 부자는 선택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기택 가족을 보면 이들은 늘 이런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일, 실패하면 두 번째 기회가 없는 선택, 들키면 끝나는 위험한 전략. 혹시라도 이걸 쓸 찬스가 있으면 대박이긴 한데.
문광을 내쫓기 위해 복숭아 알레르기를 이용하는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이건 단순한 악의가 아닙니다. 그들에겐 자리가 하나뿐이었고 그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시 반지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선택은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은 남은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판단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택 가족은 멍청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빠르고 계산적이고 협업도 잘 됩니다. 문제는 시간과 여유입니다. 부자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시간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있고 신용이 있고 버틸 돈과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한 번의 실패가 고추락입니다. 이 구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폭우 속 반지하 집이 잠겼던 장면입니다. 미세먼지 제로잖아. 어제 비 왕창 온 덕분에. 그치. 뭐 그 덕에 캠핑 나가리, 가든 파티 콜. 박 사장 가족에게 비는 고작 캠핑이 취소된 날일 뿐입니다. 오히려 다음 날 공기가 맑아져서 상쾌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기택 가족에게 그 비는 집을 잠기게 하고 변기에서 물이 역류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립니다. 같은 사건에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오죠. 이게 바로 선택지의 차이입니다. 체육관 대피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담요를 덮고 누워있는 장면. 이건 단순한 재난 장면이 아닌 회복 자원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집이 잠기는 그 순간에 챙기는 게 다른 것도 아닌 수석. 이들에게 이 수석의 의미는 위로 갈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부자는 비가 와도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다음 날 생일 파티를 준비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와 동시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생충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 이후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도전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도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성공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의 차이에서 나오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영화의 마지막, 기우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본적인 계획입니다. 돈을 벌겠습니다. 아주 많이. 대학, 취직, 결혼 뭐 다 좋지만 일단 돈부터 벌겠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사이즈도 아주 그냥 넉넉하게 잘 빠졌어요. 사실 이런 집은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건 아닌데 돈을 벌면 그냥 보셨으니까. 이 집부터 사겠습니다. 돈을 벌어서 아버지가 숨어있는 그 집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영화 속 화면은 잠시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줍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아버지가 계단을 올라오고 아들이 그를 맞이합니다. 마치 드디어 위로 올라온 것 같은 장면입니다. 하지만 곧 화면은 다시 반지하로 돌아옵니다. 그 장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아니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상상입니다. 이 장면이 잔인한 이유는 기우의 희망이 거짓말이어서가 아닙니다. 희망을 오직 개인의 노력에만 맡겨버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내내 반복되는 건 계단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박 사장의 집은 위에 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정원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 근세는 지하실 아래, 불도 제대로 들지 않는 공간에 숨어 삽니다. 그리고 기택은 결국 근세가 있던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기생충의 세계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장면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이 훨씬 많습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된다.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 성공하지 못했다면 내가 덜 노력한 거라고, 올라오지 못했다면 내가 부족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죠. 영화는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 기우는 분명 똑똑합니다. 계획도 있죠.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곳은 여전히 반지하입니다. 희망은 남아있지만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때로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희망은 버텨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버틸 자원이 없는 사람에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끝없는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기생충은 말합니다. 가난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고 실패는 능력 부족의 증거가 아니라고.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계단의 방향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사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다리가 없는 벽을 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늘 말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누군가는 이미 계단 위에서 출발하고 누군가는 지하에서 계단을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닐까요? 기생충에는 절대 악이 없고 절대 선도 없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층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불편한 이유는 부자를 비난할 수 없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하게만 보이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이야기할 때 실력과 의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성공은 능력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시간,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바닥,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안전망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기생충은 그냥 가난은 절대 극복할 수 없다를 알려주는 영화인 건가요? 그런 주제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다만 성공은 능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주제를 시청자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실패를 조금 덜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게 이 영화가 남긴 가장 불편하지만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어온 성공의 공식은 모두에게 공정했는가? 이 질문을 불편해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같은 구조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